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모든 제국은 쇠퇴기에 다소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핵심은 돈, 팽창, 전쟁입니다. 그리고 돈 역시 썩으면 없어집니다. 500년 동안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세 대륙에서 전쟁을 벌였고 제국의 영토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마치 제국의 팽창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로마는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동전의 은 함량을 줄였습니다. 300년에 걸쳐 은 함량은 90%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동전의 모양과 새겨진 글자는 같았지만 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은 그대로 썩어버렸고 결국 로마도 쇠퇴했습니다. 제국의 몰락 역사를 연구해온 미국의 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달리오는 세계 초강대국이 군사력과 재정력을 잃고 과도한 부채를 시달리게 되면 이는 채권자들의 신뢰 상실, 기축통화 지위 상실, 그리고 금 대비 제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오는 미국 부채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채는 39조 달러입니다. 미국 경제 규모는 32조 달러입니다. 연봉이 3만 2천 달러라고 가정하면 평균적 부채는 3만 9천 달러입니다. 부채가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의 4분의 1이 기존 부채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지출이나 자녀 교육비, 투자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오로지 이자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이 몰락하는 방식입니다. 보스니아 언론인 엘다르 디즈다레비치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오늘날 미국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시작합니다. 이자 비용만으로도 미국의 국방 예산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미국 의료 예산마저 오래전에 초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제국은 예멘에서 헝가리까지, 알제리에서 바그다드까지 세 대륙에 걸쳐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데 매년 막대한 수입이 소모됐고 화폐 가치는 200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당시 화폐였던 아크체는 쿠르스로 그리고 리라로 바뀌었는데 화폐 단위가 바뀔 때마다 평가절하가 발생했습니다. 1854년 오스만 제국은 처음으로 유럽에서 파운드와 프랑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빚은 쌓여갔고 이자도 불어났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터키는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했고 곧 이어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를 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력을 이미 넘어선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80개국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750개가 넘는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척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듯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뛰어난 군대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미국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제국 붕괴의 세 가지 조건, 즉 부채, 팽창, 전쟁이 모두 충족됐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바로 그 시점에 제국이 붕괴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대부분의 위험한 미국 국채를 처분했습니다. 인도는 2년 동안 880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미국 국채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보다 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세계 기축통화가 가치를 잃을 때입니다.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로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전쟁에 참전했지만 세계 최대의 군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적처럼 보였던 로마 군단은 속수무책으로 붕괴되어 갔고 오스만 제국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디즈다레비치는 2026년에 미국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고 시작합니다. 역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은 마치 동요처럼 쉴 새 없이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해서 이제는 지겹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는 전쟁이 축구 경기도 아니고 골프 한 라운드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프랑스 변호사 루이스 드 카스텔로는 웹사이트에서 썼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들이 트럼프의 전쟁 장관 역할을 하는 우주적 바보에 의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하며 역사와 마찬가지로 현실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보리스 나드는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게 전략적 패배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 목표들은 전쟁 초기부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에게 이 전쟁은 완전한 재앙이며 전쟁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수록 미국의 선전은 점점 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물자 고갈, 지역 내 미군 시설 파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명손실, 완전히 조작된 이란 봉쇄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재앙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된 소위 조종사 구출 작전이라는 기괴한 소극, 전력이 과도하게 분산돼 전쟁 지역에서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해군의 무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드 카스텔로가 말했듯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국은 허울뿐인 존재임이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드 카스텔로는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산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 미국은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시작합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그 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크라이나 대리전쟁, 그리고 현재 이란과의 전쟁까지 이는 미국이 치른 수많은 전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인 적에게 당한 이러한 패배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동등한 적과 고강도의 재래식 전쟁을 벌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문제는 서방 전체가 오랫동안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점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채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맹목적으로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서방은 허황된 희망에 존재해왔고 서방의 꿈이 사라지면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졌는지는 압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러한 병적인 부정에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든 중동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든 터무니없는 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되풀이하는 것도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